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댄 채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저희 외할머니랑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냥 한탄하듯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이모가 외할머니네에서 함께 사시면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는데요. 이모도 일이 있고 아무튼 외할머니의 그 자식분들이 일이 다들 있으셔서 도저히 보지 못하시는 날에는 제가 대신 가서 할머니랑 하루를 같이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 할머니는 정말 예쁜 치매라고 말할 정도로 별다른 뭔가 난폭한 행동이라던가 억지는 조금 이렇게 있으시긴 한데 정말 같이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 행동은 거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론 어른들도 저한테 그냥 맡기고 본인 일을 하러 가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오늘은 좀 유독 많이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참 점잖은 모습만 보여주셔서 큰일이 아닌데도 제가 좀 힘들어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초를 좀 켜볼까요? 요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불꽃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긴 너무 힘이 드네요. 그냥 저만 보는 걸로. 어디까지 말했더라? 네, 그래서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할머니를 봐드리러 갔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까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라면을 되게 좋아하셔서 밥을 잘 안 드세요. 물론 다른 걸로 영양을 맞춰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김밥이랑 라면을 사가서 할머니랑 하나를 같이 끓여 먹고 그러고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너같이 젊은 애가 나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집도 아닌데에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오랫동안 집안에서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막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삼촌들 부탁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라서 내 맘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근데도 자꾸 할머니가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 온 집안에 있는 먹을 걸 제 가방에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집에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는 과자랑 라면, 심지어는 이모가 먹고 있는 유산균까지 막 집안에 아무도 이런 거 먹는 사람 없다고 하시면서 제 가방에 막 넣으시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모랑 항상 같이 계시고 밥도 누군가가 다 차려주시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항상 본인이 혼자 사시고 혼자 밥 다 해드시는 줄 아세요. 그래서 유산균도 먹는 사람 없다고 다 제 가방에 막 넣으시고 이모가 먹는 건데 그러신데 오늘따라 유독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제 가방에 막 먹을 거를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할머니 비밀 그 용돈 보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온 가족이 아는 비밀이지만 원래 저희 할머니가 돈을 그렇게 막 꺼내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5,000원을 꺼내시면서 빨리 집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집에 갔다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갈 곳이 있는데 못 가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난 나갈 수가 없다. 나 지금 삼촌들 부탁 때문에 와 있는 거라서 나 나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제는 좀 언성을 높이시면서 너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라고 나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한테 소리를 좀 높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진짜 없고 더군다나 할머니는 좀 최대한 저한테 모든 걸 해주시려고만 했던 할머니여서 자꾸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자꾸 할머니가 거실에 같이 있을 때 나가라고 하니까 제가 할머니 방 안으로 제 가방까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2, 3분 정도 있다가 갔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간 줄 알고 이제 뭐 주무시거나 뭐 TV 보시거나 하시겠다 했는데 갔나? 하더니 신발장까지 가서 신발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간 것 같은데? 하더니 방을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저 찾으려고, 저 내쫓으려고. 또 와가지고는 또 나가라고 빨리 오늘은 내일 다시 와도 되니까 빨리 오늘은 나가라고 집에서 나 갈 데 있는데 지금 너 때문에 못 간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딨냐고. 나 옷도 엄청 얇게 입고 왔는데 집안에만 있으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막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왜 그렇게 울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엄청 서럽더라고요. 할머니가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집에서.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막 할머니가 나 자꾸 내쫓으려고 한다고 나 자꾸 나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엄마가 근데 또 엄마는 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잠깐 들어주다가 바빠서 잠깐 끊어보라고 하고서는 이따가 그러고서 이제 엄마랑 끊고 나서도 할머니가 계속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할머니 말을 좀 안 듣고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한탄을 했죠. 할머니가 나 자꾸 내쫓으려고 한다고, 나 자꾸 나가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성적이게 말한 게 아니고 엉엉 울면서 할머니가 나 나가라 그런다고 자꾸. 할머니가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나가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아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얘가 내쫓길 지경이다 이러면서 엉엉 울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아빠는 집에서 영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달려와 주시더라고요. 아빠가 열심히 설득했어요. 그 큰 외삼촌 금방 오실 건데 그때까지만 얘가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정말 단호하게 얘는 나가야 된다. 저한테는 막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나갈 때가 있는데 너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빠가 와서 설득하니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돼서야 얘가 이렇게 젊은 앤데 지금 이렇게 나 때문에 여기 방구석에 멍하니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큰외삼촌도 잠깐 회사에서 짬을 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금방 올 건데 한 2시간만 있다가 올 건데 사실은 아니지만 내가 한 2시간만 있다가 올 건데 그때까지만 잠깐만 있을 거다. 그랬는데도 원래 큰 삼촌 말이면 그냥 다 수긍하시거든요, 할머니가. 근데 큰 삼촌이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꾸 저를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한번 꽂히니까 30분이 넘도록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작은 외삼촌이 타 지역 한 3, 40분 차 타고 가면 나오는 지역에 카페를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로 가자. 원래 거기서 시간을 좀 자주 보내거든요, 주말 동안. 그래서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집에서 내쫓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집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서야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하는 치매 환자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튼 결론은요. 치매 환자 돌보시는 모든 전 세계 보호자분들 진짜 존경스럽다고요. 저희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난폭한 편에 속하시는 분들의 보호자님들은 와 진짜 얼마나 힘들까. 오늘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눈도 퉁퉁 부었고 정말
삼촌들 볼 때마다 민망해서. 이야기는 대충 끝났는데, 오늘도 읽고 있는 책 소개 한번 할까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요거 한 권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지금 요만큼 읽었거든요? 여기. 근데 요거는 어떻게 구매하게 된 책이냐면 한평 책방인가? 아무튼 겨울서점님이 참여하셨던 약간 이벤트스러운 그런 랜덤 서점?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진짜 안 읽는 편인데 요즘 좀 제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정신 상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길을 좀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희한하게 자기계발서가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책을 읽으려고 했고, 원래는 자기계발서라서 제가 진짜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이걸 인스타에 인증처럼 올리니까 제 친구가 바로 이 책 진짜 좋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단 내용은 그거예요. 이 작가가, 여기 팀 페리스라는 작가가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라는 방송을 운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 200명을 출연시켜서 인터뷰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점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요거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그래서 첫 번째가 3분 동안 잠자리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그 잠자리를 정리하는 3분을 통해서 엄청 조그만하지만 성취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냈다는. 그거 들으니까 진짜 꼭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명상하라. 단 10분에서 20분, 굉장히 짧게. 그러면서 명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요. 명상의 핵심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지 않다. 정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 있다 라고 해줘요. 이거 보니까 약간 어떻게 명상을 해야 할지 가닥이 조금 잡히는 느낌? 그리고 명상을 10분에서 20분까지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목표는 낮게 잡아라.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라. 요것도 앞에 그 3분 동안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아주 작은 성취감을 아침에 맛봄으로써 하루가 달라진다는 내용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잉스럽긴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한 동작을 5번에서 10번 반복하라. 1분 동안. 이 사람은 선호하는 동작이 팔굽혀펴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운동이 아니고 상태 준비로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4번째는 차를 마셔라. 2, 3분 동안.
차 마시는 거 좋죠. 그리고 5번째, 아침 일기를 써라. 요거는 좀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장황하게 쓰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차를 요 아침 일기를 쓰면서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대답해야 하는 내용에는 첫 번째는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 두 번째,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3가지. 마지막으로 오늘의 다짐 3가지. 그리고 밤에 써야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3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을 어떻게 더 좋은 날로 만들었는지 3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건 앞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걸 무조건 일주일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더 기쁜 소식은 타이탄들 또한 이 5가지를 모두 하는 날이 1년 중 3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타이탄들은 모두 최소한 매일 1가지 이상은 해치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3가지 이상을 해낸다면 그날 하루가 성공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 딱 여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저도 내일 아침부터 해볼까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조금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